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미국,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생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자사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 SK하이닉스는 전체 디램 생산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당장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꾸준히 공정 기술을 올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오는 10월까지만 중국 내 반입을 허용해 결국 중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기술 개발로 인한 시설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했지만 공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운영이 가능한 반도체 공장 특성상 딱히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했는데 사실상 중국 투자가 막히는 것과 같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2021년 인텔로부터 중국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한 상황이라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TSMC 역시 자사 반도체 생산의 6%를 중국에서 생산 중이라 타격은 예상되지만 규모가 작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공급 조절이 실패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수요도 개선되지 못해 재고 자산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할 거란 전망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치중돼 있는 SK하이닉스는 최대 4조 원의 분기 적자를 기록할 거란 분석입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에 나선 삼성전자는 일부 공장에서 효율화와 공정 정환 등으로 인위적 감산에 나섰다는 평인데요. 그러나 인위적 감산은 선을 긋는 모습이라 추가적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향후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고 올 10월부터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반입이 안 돼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하면 수익성 지표 외에도 반도체 기업의 목숨 줄인 수요 공개 등 영업비밀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원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겠습니다.